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뽀빠이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셨죠? 네, 했습니다. 어디서 만나셨어요, 형수님을? 학교 커플이죠, CC. 아, CC. 네. 몇 학년 때? 저는 군대 갔다가 복학할 때였고, 야, 집사람은 이제 2학년 올라올 때였었죠. 그럼 몇십 년을 같이 본 거네. 네. 지금도 막 손잡고 다니세요? 막 어디 산책하실 때? 가끔씩. 뽀빠이님 저 앞에 가죠. 아니요. 안 그래요? 같이 손잡고 다니죠. 저도 막 손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딸이 중간에서 막 방해해. 가운데 껴들어. 못 잡게. 후배들 보니까 내가 손잡는다 그러면 안 믿더라고요. 안 그런 부부도 많은가 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애착이 가고 애정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오히려. 네. 저는 이제 애들이 대학생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오. 저희하고는 같이 안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둘이 부부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 자녀는 몇 명이세요? 딸만 둘이죠. 딸이 이쁘죠. 아, 예쁘죠. 네. 딸 네. 너무 좋아. 네. 애교도 많고. 맞습니다. 형수님이 이상형이셨어요? 학교에서 제대해갖고 보니까 얘다 이랬어요? 딱 느낌이? 예. 아 진짜로? 네, 처음 볼 어... 때부터 느낌이 남달랐죠. 아 뭐에 홀렸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인데요, 형수님이? 아 요런 이미지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약간 문학 소녀? 아 문학소녀. 네. 좋게 이야기하면 지적이고. 아 지적이고. 네. 오. 뽀빠이님도 약간 조용한 성격 아니세요? 조용하죠. 그죠? 네. 그러면 좀 활발한 분을 좋아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둘이 비슷하실 것 같아 성격이. 비슷하죠. 서로 막 연애할 때만 어제 읽은 시인데 한번 들어볼래? 막 이러신 거예요? 아, 그러진 않았겠죠. 설마 네, 그렇진 재미없게. 않습니다. 저는 연상이거든요, 와이프가. 그래요? 네. 오, 나 누나는- 능력자시네. 나 누나가 좋더라고 보니까. 잘 챙겨주고 하니까 누나 하다가 이제 자기 한 거죠. 네. 너무 좋아. 나 지금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할 건데 하면은 우리 와이프랑 할 거라니까 다시 해도. 너무 좋아요. 막 저는 이제 좀 막내라서 철이 없는데 속도 깊고 좋아. 잘 맞아요, 저는 진짜로. 나이 차이 좀 나시죠? 저하고 3살 차이죠. 3살. 난 2살 내가 어리니까. 이야, 능력자시네.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도 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들 둘 있는데 전부 연상이라고 나보고 막 너래도 좀 많이 만나보고 하라 그랬는데 내가 첫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 그 뜻을 알겠어. 어른 말씀이 틀린 게 없다니까. 지금 후회해봐야 소용없잖아. 그럼요. 예, 하여튼 결혼을 잘한 걸로. 첫사랑은 아니셨죠, 그래도? 예, 첫사랑은 아니죠. 아니셨고, 알겠습니다. 따님 2명이 대학생이면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아직? 예, 아니, 없다 그러겠지.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 딸을 좋아하는 놈이 어떤 놈인지 막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 난 너무 궁금해. 어떤 놈 있지? 그럼 쉬는 날은 주로 뭐 하세요, 그러면? 제가 취미가 등산이라든지 트레킹, 백패킹 어, 다니는 게 제 취미인데요. 네. 주로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다닙니다, 같이. 아, 너무 좋다. 네. 부부가 같은 취미가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네. 와. 처음에는 같은 취미가 아니었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취미가 같아지더라고요. 어. 그리고 원래 집사람은 이제 등산이라든지 이런 아웃도어 활동을 즐겨 하지 않았던 스타일이거든요. 책만 읽으시겠다 네, 보니까. 주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아. 이상하게 같이 다니다 보니까 본인도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저보다 더 열심히 아웃도어 활동하고 다닙니다. 너무 좋네요. 네. 장비가 막 좋은 게 있겠네요. 예, 장비 많이 있죠. 와. 매주 가시는 거예요? 예, 요즘은 이제 제가 대학원 대학원. 때문에 좀 못 다니는데 네. 입학하기 전에는 거의 매주 다녔죠. 대단하시다. 취미가 이제 백패킹이나 등산 트레킹인데 해외도 가보신 적 있어요? 네, 1년에 한 번씩 네. 해외 트레킹을 가고 있습니다. 기억나신 코스는? 스웨덴 쿵스레덴도 참 멋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야 뭐 달력에서 나 봤지 뭐.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요. 네. 막 진짜 가보면 막 설악산 울산바위만 봐도 좋잖아요. 네. 그런데 딱 보면 막 헉소리가 나요. 막 너무 좋아서. 그렇죠. 웅장하죠, 막 진짜. 예, 웅장하고 또 너무 백패킹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어서 그래요? 예, 다니는데 너무 편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고요. 또 기억나는 데는? 뉴질랜드 밀포드 트랙 상당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거기도 좋아요? 세계 3대 트레킹에 들어가는 코스잖아요. 진짜로? 네. 그럼 호텔 같은 거 예약 안 하고도 그냥 가면은 잘 데가 있어요, 막? 밀포드 트랙 갈 때는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돼요.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주로 관광 회사 패키지로? 해서 패키지로 많이 가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예약을 해서 갔었죠. 그러면 대단하시네. 예, 거기 허시 3군데가 있는데요. 예. 한꺼번에 다 예약을 이제 해야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곰배령처럼 뭐 미리 예약을 해야만이 하루에 50명만 들어갈 수 있는 코스죠.
완전 트레킹의 성지네 거의. 예, 맞습니다. 좀 트레킹 한다고 막 어디 술자리에서 얘기하는데 거기 안 가본 사람 그냥 장난인 거네. 거기 정도 갔다 와야 이제 네, 되는 거네요. 예, 예. 예루살렘 성지 순례 갔다 와야 이제 좀 말이 통하듯이 그 정도네요. 예, 맞습니다. 예, 트레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뉴질랜드 밀포드 트랙 하면은 다 아마 거기 갔다 오셨을 거예요. 아마 거기는. 거기가 그렇게 좋아요? 안 가보면 알 수, 예, 막 이야기를 진짜 막 알 수, 얘기로만 할 수가 들어서는 없죠. 모르겠네, 그죠? 예, 얘기만 들어서 모를 정도죠. 취미가 너무 좋다.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너무 좋아요. 자연하고 같이 네. 접하다 보면은 야, 그런데 형수님이랑 둘이 가서 자연 환경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딱 하면은 은행에 찾아왔던 진상들 생각이 다 사라지겠다. 그죠? 예. 마지막 날 내일 또 출근해갖고 또 진상 보려면 우울할 수도 있겠네요. 탁재영 PD라고 여행방송 PD가 제 방송 나왔었거든요. 팁을 하나 주는데 휴가 마지막 날 들어오지 말고 며칠 전에 귀국하래요. 아, 미리 회복 기간을 좀 가지라는 거야. 그거 괜찮죠? 그러네요. 뉴질랜드 밀포드 트랙에 있는데 내일 집에 가면 다음날 출근해야 돼. 그럼 너무 빡빡하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3, 4일 전에 들어와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좋은 기간을 좀 가지고 출근하면 괜찮잖아요. 예. 기념품도 많이 사오시겠다. 기념품은 그렇게 뭐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랬구나. 예, 그냥 보는 것만도 충분하죠. 그죠. 네. 우리 부모님 때도 해외여행 많이 안 나가실 텐데 자주 가셨거든요. 꼭 뭐 열쇠고리 엽서라도 사오잖아. 집에 너무 많아. 진짜 안 사왔으면 좋겠어. 요즘은 이제 그런 건 없네. 예, 눈으로 담아오는 게 좋죠 뭐. 그러니까 다른 데는 기억나시는 데 없으세요? 스코틀랜드 웨스트 하일랜드 웨이도 참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브레이브 하트 배경이 됐던 브레이브하트. 예, 거기 스코틀랜드 브레이브 하트 배경이 됐던 데인데 대자연이 뭐 어마어마하게 멋있죠. 그런 거 이제 카페 같은 거 가입해서 정보 얻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카페요? 백패커라고 있어요. 백패커. 네. 그런 데서 이제 정보를 얻는 거네. 정보를 예, 얻기도 하고 네. 또 제가 정보를 드리기도 하고 벌써 한 지가 8년 차거든요. 지금 오, 1년에 한 번씩 다니고 있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노하우도 많이 생겼죠. 고수네. 네. 제 카페에 지금 700명 넘거든요, 지금. 회원수가. 가입해 주시면 이제 VIP로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진 좀 올려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저만 지금 일기장처럼 쓰거든요. 아, 왜 이렇게 안 올리나 몰라, 글을. 그래요. 근데 읽는 사람은 많아. 댓글은 좀 달아주는데 네. 많이 안 올리시더라고요. 뉴질랜드 막 밀포드 트랙 사진 올려봐.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컨셉이 맞는 건가요? 카페하고? 여행, 요리, 영화, 연극, 유머, 자유 게시판 다 있어요. 제가 또 그런 건 전문가니까 잘 만들어놨잖아. 근데 나만 올린다니까. 그래요. 저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진짜 올려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되겠네요. 안 그러면 저 백패커 가갖고 내가 악플 달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패킹하고 등산 트레킹이 이제 취미신 거고 주량은 얼마나 되세요? 소주 한 병 정도입니다. 그럼 드시긴 드시네요. 네, 그럼요. 은행원들 술 좋아하죠. 술 많이 먹습니다. 살이 안 찌셨네? 안주를 많이 안 드시나 보다. 아닙니다. 체질이 그래서 그런 거고요. 형수님도 술 좋아하세요? 술 잘 안 먹죠. 그죠. 형수님은 내가 봤을 땐 그냥 문학소녀 같으다. 책 좋아하고 이제 조용조용 하시고. 네. 막 부부싸움 할 때도 막 조용조용 하세요? 네? 싸울 때는 말할 거 아니야. 싸울 때는 큰 소리 내죠, 당연히. 진짜로요? 그럼요. 너무 무섭겠다. 조용한 신분이 막 화내면. 누가 이겨요, 그러면? 제가 지죠, 당연히. 지죠? 져주는 게 낫다니까. 네, 이길 수가 없죠. 저도 술을 좋아하는 편인데, 저희 와이프도 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주로 집에서 많이 드실 거 아니에요, 요즘은? 저희도 집에서 둘이 같이 많이 마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다이어트 병행하고 있는데, 거의 매일 마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주로 어떤 술을 저는 많이 이제 드시는 거예요? 맥주하고 막걸리를 좋아했는데, 끊었거든요. 저하고 비슷한데요. 비슷해요? 네, 저도 근데 막걸리 그게 좋아합니다. 살이 찐다 그래가지고 끊고서, 네. 요즘은 소주 있죠. 음. 소주에다가 얼음에다 탄산수 넣어서 먹으면은 취하지도 않고 좋아. 시원하고. 그래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취하지도 않은 술을 왜 드세요? 취하려고 드시는 거 아닌가? 취하려고 드시는구나. 근데 한 병 먹으면 딱 맞아. 네. 집에서. 그런 거 없어요. 집에서 먹으면 금방 취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네, 그런 거 그죠? 같아요. 밖에서 예, 먹을 맞아요. 때보다 좀 주량이 줄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술을 좋아하시는 거고, 안주는 뭐 드세요, 그럼 집에서? 안주는 뭐 전 거의 안 가립니다, 그냥. 안 가리고. 보이는 대로 그냥 다 먹죠. 저는 집에서는 두부김치나 황태포 있잖아요. 예, 마트에서 파는 그게 거. 최고급이죠. 황태포 그게. 맛있거든요. 예. 그걸 그냥 먹는 것보다 올리브유 해갖고 프라이팬에다가 살살살 볶아요. 그러면 그게 더 맛있어. 그래가지고 마요네즈에다가 후춧가루하고 마늘 좀 넣고 식초 넣어가지고 섞으면 끝내줘요. 그 요즘 더 좋은 거 나온 거 아세요? 와사비 마요네즈 있거든요. 오뚜기 거. 아예 와사비 넣어갖고 나와.
그거 괜찮아요. 예.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살도 안 찌고 좋아요. 어. 네. 27년 차면은 이제 고참님이신데 은행원들 모임이 따로 있죠? 그래도. 모임이 있죠. 예. 그죠. 한 지점에서 같이 그전 지점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친한 분들. 모임도 있고 또 동기들끼리 모임도 있고. 그러겠다. 예. 지금 동기분들 보면 은행 나가신 분들 많죠. 많겠다. 예, 예, 중간에 명퇴해서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입행해서 얼마 안 돼서 또 나간 친구들도 있고 뭐 사업을 하거나 예, 뭐 회사 이미 옮기거나 독립을 해서 나간 친구들도 있고 나가신 분들이 잘 되신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후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이죠. 예, 나름 일찍 나가서 자리 잡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네. 또 생각보다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뽀빠이야 소주 한 잔 먹자. 괜히 나와가지고 사서 고생하고 있다 이러는 분도 있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예. 잘 회사 다니다가 나와가지고 사업하다가 힘들어진 사람 있잖아. 네. 여기 앉아 있잖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네. 네. 사업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러겠죠, 당연히. 저는 예전에 아버지 반만 가고 싶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롤 모델이 아빠였거든. 그래요? 네. 그런 경우 참 드문데. 아버지 보면서 우리 아버지 반만 따라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그러면 지점이 많이 줄고 있는데 뽀빠이님이 다니는 은행은 전국에 지점이 몇 개 있어요? 1,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개. 네. 사람이 들어가 있는 지점, 네. 무인 점포 이런 거 빼고 예. 꽤 많네요. 네, 많죠, 아직. 아 근데 시티은행 다니는 분들은 진짜 황당했겠다. 점포 다 없앴잖아. 그분들은 그냥 퇴직인 거예요, 그냥? 퇴직이 아니라 이제 업무가 뭐 예를 들면 아웃바운드 영업을 한다든지 자기 또 나름대로의 마케팅을 한다든지 아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은행도 잘 골라가야 돼. 네. 그잖아요. 네. 옛날에 모토로라 전화기 하면 날렸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아버지 네. 때 카폰도 모토로라 거였고 벽돌같이 생긴 거 있거든요. 알죠? 예, 예. 망했잖아요, 모토로라. 없어졌잖아. 없어졌죠. 네. 야후 나간 거 봐요. 옛날 야후 막 신입사원 들어갈 때 막 박사급 온다고 막 뉴스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나갔잖아. 그러니까. 잘 가야 돼.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죠. 지금까지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만도 20몇 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이렇게 다니는 것도 그러니까. 참 복이죠. 뭐. 27년째. 네. 은행도 또 브랜드 인지도도 좋잖아요. 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회사니까. IMF 때 통폐합된 은행들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네. 그 브랜드 계속 쓰잖아. 맞습니다. 와. 나 김연아가 나오니까 더 좋아. 아, 그래요? 아, 김연아 너무 이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카페 얘기가 나왔는데 청취자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아, 예. 다른 글들은 진짜 안 올리시는데 질문은 많이 올리세요. 아. 그거 한번 여쭤볼 테니까 예. 답변 부탁드릴게요. 뱅뱅님, 이분이 얼마 전에 국방부 네. 유해 발굴 감식단 발굴병 편에 나온 친구거든요. 와인 회사 영업사원 했던 친구고. 네. 고고학과라고 들어보셨죠? 네, 고고학, 들어봤죠. 고고학 전공했어요. 아. 근데 와인에 빠졌어 완전히. 술에. 아, 와인. 네. 어. 뱅뱅님이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 은행, 농협이잖아요 요즘은. 네. 농협에 방문한다고 들었습니다. 로또 된 분들 실제로 본 적 있으신가요? 들은 얘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농협이 일단 아니시니까 못 보셨죠? 예전에는 우리 뽀빠이님 다니는 은행이었잖아요. 네. 근데 왜 바뀌었어요 그거? 농협으로? 모르겠습니다. 영업을 했나 농협이? 그때 보셨어요? 당첨된 분은 못 봤죠. 못 받고. 네. 그러면 당첨자들 유치하기 위해서 뭐 상담 같은 거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 그렇게 농협에서. 하죠. 예. 뭐 예를 들자면 당첨이 되면 일단 당첨금에 대한 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섭외를 하겠죠. 신매덕 되니까 예를 들면. 예. 그 만약에 저도 로또 한 장 있거든요 지금 지갑에. 아, 예. 와이프랑 가끔 얘기하잖아. 1등 되면 뭐 할까 막 그러잖아요. 야 월요일 날 가지 말자. 월요일 날 가면은 예. 나쁜 놈들이 기다릴 수도 있다 막 이러잖아요. 아. 근데 그러면 누가 후기를 올린 걸 보니까 이렇게 안내해 갖고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거를 은행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안 하죠. 근데 어떻게 알고 전화가 올까요? 전화가 많이 온다 그러대. 어디 뭐 후원하라 그러고 막 기부하라 그러고 막. 그러게요. 영업사원들이 빼돌리는 거 아니야 정보? 그러진 않겠죠. 그죠? 예. 그게 너무 신기해. 난 이럴라 그래요. 1등 되면 농협은 제일 싫어하거든요. 통장도 없어요. 네. 그 만들으라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안 만들고 바로 내 주거래은행으로 쏴달라 그래도 해줄래나? 그렇게는 안 해주겠죠. 지네 거 먼저 넣으라 당연히 그러겠지? 거기다 일단 입금을 아. 해서 이체를 하라고 하겠죠.
이체를 네. 내 주거래 은행으로 넣어줘라. 그거는 가능한 거죠. 당연히 되겠죠. 그죠. 네. 꼬시겠지 뭐. 자기네 상품 네. 해달라고 그러겠지. 그러겠죠. 거기서 안 해줘갖고 뭐 열받아갖고 막 정보 유출하는 거 아니야? 정보 유출은 안 할 겁니다. 아 1등 돼봤으면 좋겠다. 뭐 전화 오거나 말거나. 그죠. 그러게요. 아이고. 로또 사세요? 저는 안 삽니다.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해가지고. 오, 난 꿈 좋아하면 가끔씩 한 장씩 사는데. 전 제가 사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뱅뱅님이 또 로또 당첨금 수령 방법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있던데 현직자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올렸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관련은 없으셨다니까. VIP 팀이 올라가겠죠 뭐. 네. 그럼 만약 여기서 급질문인데 지점에서 담당한다 그러면 몇 억 정도 돼야지 VIP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지점마다 은행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죠. 1, 2억 정도면은. 아 1, 2억도 VIP로 네, 30억 있는 할아버지가 오셨어. 그럼 막 달려나가고 지점장님 방으로 모셔야겠네? 그렇죠. 그죠. 네. 딱 모셔놨더니 오늘 다른 은행으로 좀 빼야 되겠는데 준비해 주시오. 그러면 와 그날은 너무 우울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죠. 많이 있죠. 그죠. 그러면 지점장님이 가서 매달리고 부탁도 하고. 아 무슨 일 있으세요? 막 이러면서. 네. 아니 말이야 저기 뽀빠이 저 친구 말이야 기분 상해서 안 되겠어 막 이러면은 와 우울증 걸리겠다. 큰일 나죠. 그러면. 씨말스 쓰는 거야 완전히. 아 알겠습니다. 뱅뱅님 감사드리고 타이푼 제너레이션님 이분이 항상 올려주세요. 이분은 진짜 한 번도 안 빼놓고 올려줘.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1번 요 근래 지방 및 실적이 안 좋은 지점들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사는 태안만 하더라도 은행 지점이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향이 가속화될 것 같은데 은행 계좌 하나 만들려면 멀리 차 타고 가야 하는데 카카오뱅크나 K뱅크처럼 대면 거래 없이 통장 개설이 가능하도록 현재 부지점장님이 계신 은행에서는 지점이 없어지는 대안 같은 것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비대면 계좌 있지 않아요? 요즘 생겼잖아. 예, 예. 근데 이렇게 지점이 없어지면 그 동네 분들은 좀 황당하겠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예. 안 가다가 적금이나 하나 들어야겠다 갔더니 없어졌어. 그럼 황당하겠네요.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이제 무지개 마을에도 은행들이 통폐합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남아 있는데 네, 맞아요. 다른 몇 개 네. 은행들이 통폐합돼 가지고 고객님들이 불편해 많이 하시죠. 이제 은행원들도 힘들어지는 세상인데 2번 예금 입출금 처리 업무 직원과 대출 직원들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차가 쌓이면 대출 업무를 하는지 순환 근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순환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죠. 순환이죠? 네, 뭐 어디 뭐 거의 입출금한다고 좀 능력이 없는 분이 그런 아니고 건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만 대출하는 게 아니고 순환 네. 근무. 네네. 그리고 주로 이제 여직원 분들이 아무래도 예금 업무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남자 직원들이 좀 대출 업무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죠. 왜냐하면 또 네. 예금 입출금이 약간 대면 거래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좀 친절하게 하면 좋죠. 예, 예. 제 친구가 외환은행 본점에 있는데 특별한 팀은 옮기는 일이 별로 없는데 다른 팀은 사고 날까봐 수시로 옮긴다 그러더라고요. 예,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뭐 고인물이 썩는다는 식으로 자리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점도 거의 2년에서 3년 만에 그죠? 한 번씩 옮기잖아요. 네. 다 그런 식으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3번 지점장은 보통 1억 이상 수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책임도 크겠지요. 부서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업무에 대해 독려를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인사고가? 그렇죠. 그것까죠. 다른 건 없으시고요. 막 어떤 여직원이 최고의 진상한테 막 눈물 쏙빼게 막 욕먹고 울었어. 막 펑펑 울었어. 예. 막 뛰쳐나갔어. 근데 잘 달래가지고 왔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요? 끝나고서 인사고가 잘 줄게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도 뭐 좀 이분이 물어본 건 이제 어떻게 업무 동료를 하는지를 물어본 거거든요. 막 실적이 막 되게 안 나와 쟤만.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얼르고 달래는 거야 그냥? 그래야 되겠죠. 뭐. 다른 애들은 막 실적 다 올리는데 쟤만 거의 0건이야 막.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당근과 채찍을 써야 되겠죠. 진짜 은행원들도 공짜가 없는 거야, 그죠? 네. 그- 실적 때문에 네. 사실 엄청 시달리죠. 증권 지점장 형님도 여기 테헤란로 지점에도 있다가 지금 본점 가셨는데 부탁이 막 들어오잖아. 펀드 같은 거 있잖아요. 가족과 한번 들어준 적도 있고 했는데 그런 게 좀 많죠. 가족들이 피곤해하겠다 좀.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그죠? 네, 지금은 이제 당연한 것처럼 좀 인식이 좀 덜한데. 만약에 뽀빠이님 전화 오면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야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아, 형제는 어떻게 되세요? 이남 이녀죠. 아, 이남 이녀 이녀. 중에 셋째. 아, 세 번째. 네. 이제 세 분은 이제 마음의 준비하고 있겠네. 예. 뽀빠이 전화 오면 또 적금 하나 들어줘야겠구만.
그러시겠다. 예, 요즘은 좀 덜하죠.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의지를 했었고요. 요즘은 그쵸. 이제 좀 덜한 편입니다. 부지점장님 정도 되면 좀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나요? 막 실적에서? 아니 전혀 아니죠. 그래요? 네, 오히려 더 많이 해야 되죠. 얄짤없네. 네. 위에서 좀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다. 근데 요즘은 본부장들이. 이제 솔선수범을 해야 되잖아요. 어. 솔선수범을 하지 않으면 밑에 직원들이 그렇지. 따라오죠. 지는 안 하면서 네, 우리한테만 맞습니다. 난리야. 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때라도 해야 되죠. 전화도 막 크게 받는 거 아니야? 사장님, 10억이요? 예,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 아니야? 1억인데? 맞습니다. 와, 내가 은행에 있었으면 잘하겠다. 말빨로 막. 그러니까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전 영업은 못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려를 하시는 거고. 4번, 10년 내에 대한민국의 은행 순위가 그대로 유지될 것 같나요? 아니라면 어떤 큰 변수가 있어 순위가 요동칠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1위가 어디예요? KB죠. KB. 네. 2등은? 신한, 신한. 3등은요? 하나, 우리 하나 이렇게 그죠? 된 것 같아요. 아, 도토리 키재기죠. 그죠? 지금은. KB 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나 하나가 여기 한 3위권. 네. 5번 은산분리, 금산분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요새 인터넷 뱅킹 때문에 말 많잖아요. 네. 저도 인터넷 뱅킹을 처음에는 너무 재밌어갖고 썼는데 한계가 있더라고. 걔네만 또 특혜 주면 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 은행 다니는 분으로서 은산분리, 금산분리 건너갈까요? 질문들이 상당히 예리하죠? 장난 아니에요 지금. 청취자 질문 남겨주신 뱅뱅님하고 타이푼 제너레이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공식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빠짐없이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은 대본에 고정 질문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신 분들은 열심히 회원으로 등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분당 사시다가 태안으로 이사 가셨거든요. 태안 말리포로? 네. 바닷가로? 나 타이푼 제너레이션님 한번 보려고요. 그래. 나 요번에 사실 갔었어요, 휴가 때. 한 만나면 재밌겠다, 태안에서. 그러겠네요. 그죠? 네. 그분 사진 올려준 거 내가 봤거든요. 태안 맛집 가서 한잔 하는 거야. 제가 부산에서 번개 한번 친 적 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 우리 청취자들 많이 만나가지고 3명이서 먹었어. 오. 소주 먹고 맥주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모를 해요. 많이 나오면 한 10명, 한 6, 7명 모여서 술 먹으면서 수다 떨거든요. 새로운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재밌잖아요. 근데 직업이 다 있어, 우리는. 백수는 없어. 그러겠네요. 무조건 직업이 있어야 돼. 우리 방송은. 서로 이제 막 명함도 주고받고, 자기네끼리 뭐 이렇게 박준발 세무사. 네. 그 동생도 한번 녹음하고 정모 나갔었는데, 몇 명이 이렇게 찾아가서 뭐 업무적으로 상담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럼 좋은 거죠, 뭐 이게. 그래. 진짜 막 내가 돈이 너무 많다. 저축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뽀빠이님한테 꼭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날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전화번호 다 오픈돼 있잖아요. 네. 포탈에도 나오고 하니까 진짜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핸드폰 사장편 그게 인기가 많아요. 싸게 사는 방법 이런 거 나왔거든. 걔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막 오거든. 번호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카페 그 동생 카톡 아이디 있으니까 직접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 27년 계시면은 직업병이나 좀 버릇 같은 거 있어요, 막? 버릇이라기보다도 제가 학교 다닐 땐 수학이나 산수 같은 과목을 엄청 싫어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수학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예. 그리고 숫자에 너무 약했었는데 은행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숫자가 밝아지더라고요. 밝아질 수밖에 없죠. 네, 예를 들자면 차량 번호 4자리 한번 스캔 쫙 하면은 한 4-5개 정도는 기억이 나요, 그냥. 진짜로요? 네. 와. 저도 저 자신이 놀랄 정도로 그런 능력이 생겼더라고요. 혹시라도 뺑소니 저한테 걸리면은 꼼짝 말하죠. 오, 그러겠네. 그럼 어디 저기 사거리 같은 데 가면은 네. 목격자를 찾습니다. 1, 2, 3, 4 소나타와 3, 4, 5, 6 BMW 사고 목격하신 분 연락 달라고 해놓잖아요. 네. 그거 신고하면 되겠다.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은 오. 아마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뽀빠이님한테 걸리면 얄짤 없네. 네. 바로 해결사 되는 거네. 네. 야.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숫자를 너무 싫어했었는데 네. 그쪽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숫자 그쪽에 또 탁월한 능력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참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먹고 살려다 보니까 뭐 한 네,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바뀌었네. 네, 그런 케이스죠. 숫자를 싫어했는데 은행 가면서 오히려 밝아졌네요. 네네. 애들한테도 막 너무 막 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따님들한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용돈 주고 막 어디다 썼냐고 막 제출하라는 거 아니야? 시제 맞춰갖고 다녀라 막 이러면서 용돈은 대학생이면 막
수시로 줘요? 아니면 정해놓고 주세요? 저희는 정해놓고 주죠. 정해놓고 네. 1일날 월급날. 월급날 예, 며칠이에요? 21일이죠. 21일날 21일날 자동이체 오. 등록 딱 해놨습니다. 다 쓰고서 막 또 달라 그러면 어떡해? 그럼 또 필요하면은 주기도 하죠. 어제가 제 보너스 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우리 작은 아이가 생각이 나가지고 작은 아이한테 보너스로 해서 또 별도로 또 송금 한번 해줬습니다. 너무 좋아하겠다.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얼마나 좋겠어. 막. 기대도 안 했는데. 네, 자주 있는 일이 아니어서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빠 잘못 이체한 거 아니에요? 막 전화 온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일단은 용돈은 자동이체로 주시네요. 그래도 네, 자동이체. 월급이 막 스치듯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네, 자동이체로 해놓으면 쭉쭉쭉 카드서부터 쭉 빠져나가니까 맞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월급이 은행으로 바로 들어오니까 온라인 캐시 같대. 바로 빠지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옛날에 막 봉투로 줬잖아요. 네. 예전에 주판도 튕겼어요, 진짜로? 그럼요. 주판 와. 처음에 은행 입행했을 때 선배님들이 얘기해줬던 게 오. 주판은 좀 비싼 걸로 하나 준비해라.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때는 계산기하고 주판하고 같이 가지고 있었죠. 어. 네. 주판을 잘 사용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꼭 네.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어. 그래서 처음에 사다가 한 1년도 다 못 쓰고 지금 버렸죠. 주산 부기 막 학원 많았잖아 옛날에. 네. 와. 그것도 막 자격증 따야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네, 네. 폼으로 갖고 있었네 우리 뽀빠이님은. 그런 셈이죠. 그죠? 네, 써보지도 못하고. 그거 옛날에 막 머리에다 이렇게 하면 엄청 아픈데. 아시죠? 선생님들이 막 머리를 쑥 지나가면 아프잖아. 네, 맞아요. 요즘은 그 다음 세대는 그랬겠다. 야 카시오 좋은 거 계산기 하나 사나. 네, 그래 아마 이랬겠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요즘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야 PC 좀 본체 좀 제대로 된 거 맞춰라 이래요. 거의 안 쓰죠 이제 계산기도. 요즘은 네, 그래도 계산기는 쓰죠. 계산기는 쓰고. 네. 개인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 비품으로? 아니죠. 개인이 개인이? 예, 주로 사죠. 손에 맞아야 되니까. 네. 그럼 우리 27년차 뽀빠이님이 대형은행 구미동 지점 부지점장님인데 지점장님도 계시고 다른 부지점장도 두 분 더 계시고 직원들도 있는데 야 요거는 내가 진짜 독보적이다 차별화된 좀 강점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으세요? 자기 개발에 대해서 좀 강점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네, 책도 많이 보는 편이고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네. 책을 한 달에 몇 권 보세요? 많이 볼 때는 1년에 이제 한 100권 정도. 아 진짜로요? 네. 2, 3년 전에는 한 150권 볼 때도 있었어요. 전부 네. 사서 아니면 빌려서? 거의 사서 보죠. 사서 그 네. 싸놓기도 어렵겠다. 주로 이제 자기 개발서 이런 와. 책들이다 보니까 속도가 아무래도 읽는 속도는 좀 빨라지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저도 우리 딸한테는 맨날 책 읽으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내가 안 읽잖아. 집에서 부모님이 책 읽는다 그러면 애들이 따라할 것 같아. 알게 모르게 좀 따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책을 잘 읽진 않아요, 제 애들이. 그죠? 네. 근데 저만 안 읽는 게 아니더라고 요즘. 우리나라 뉴스 보니까 거의 안 읽는 사람이 꽤 많대요. 진짜로 책을 막 1년에 100권 정도 읽으면 어떤 게 도움이 돼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정말요? 네, 변하는 어.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요? 책을 읽기 시작한 게 집사람 때문에 읽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형수님이 뭐 책을 네, 왜냐하면은 좋아하니까. 어릴 때 애들 키울 때도 책을 항상 잡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네. 결혼 생활 한 10년, 15년쯤 됐는데 갑자기 제가 위기감이 느껴졌었죠. 아니, 저 친구는 저렇게 열심히 책을 읽고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나는 이러다가 나중에 처지는 게 아닐까? 버림받는 거 아닐까? 네, 그런 위기감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었던 찰나에 제가 이제 VIP 팀장을 하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VIP 팀장을 하다 보니까 고객님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면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재테크 관련된 책도 많이 접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제 책을 보게 됐죠. 이제 도움이 돼요, 진짜? 네, 근데 저는 정말 놀라운 게 네. 책을 읽으면서 제 인생이 엄청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거든요. 실제로 바뀌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실 제가 목표 없이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두 사람. 나 있잖아. 그래서 어릴 때도 제가 부모님이 저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네. 꿈을 좀 갖고 살아라. 저 어떻게 너는 그렇게 목표 없이 사느냐. 아니 뭐 요새 목표 있는 애가 몇 명 돼? 아니 근데 저희 때도 보면 그래도 나름 목표를 가지고 사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잖아요. 아까 중학생처럼 막 명동지점 갔다가 네. 멋있어갖고 가끔 그런 와. 친구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친구들이 정말 타고났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바뀐 게 삶의 목표를 가지게 됐거든요. 근데 진짜로 목표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스킬이더라고요. 배우면 할 수 있는 스킬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떤 목표가 생기셨어요? 뭔가 하고 싶은 일. 근데 왜 목표가 생겼다는데 말을 못하세요?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요즘 뽀빠이님이 읽은 책 중에서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책 있으면 뭐가 있으세요?
100권 읽으신 거 맞아요? 너무 답이 늦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근래 들어서 읽은 책 중에서. 갑자기 갑자기 물어보니까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뭐 컴퓨터 전공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책은 읽어요. 근데 다양하게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 뽀빠이님은? 자기계발서 주로 읽으시는 거예요? 자기계발서도 주로 있고 요즘 이제 주로 코칭 관련 책들. 코칭. 네, 좀 그런 책도 맞아. 많이 읽고. 효진 씨가 대학 진학 코칭 편에 나왔었고 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도 나왔었거든요. 그러셨구나. 코칭 관련된 거. 예. 근데 난 너무 웃기는 게 코칭 책이나 자기계발서 쓰는 분들이 진짜 그대로 살까요? 나 그것도 의심이가. 책을 쓰기 위해서 이론적으로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죠. 왜냐면 그 사람의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 물론 뭐 보고 도움은 되겠지만 꼭 나한테 맞을 거라는 생각은 난 좀 안 드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나한테 또 맞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만약에 예. 그 사람이 10가지를 얘기했으면 2가지라도 나한테 예, 감흥이 예, 그럼요. 오면 좋은 예. 거네. 그럼요. 왜냐하면 제가 다이어트 시작할 때 1일 1식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보니까 도움이 되더라고. 그런 식이네. 그런 셈이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책을 많이 읽으시는 거고. 그럼 이제 자기 개발하고 책을 많이 읽는 게 장점인데, 요건 내가 지금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단점은 뭐세요? 결단력이 좀 부족하고 우유부단. 우유부단. 네, 좀 우유부단. 그래서 이렇게 답변이 바로바로 안 나와. 그러니까. 제가 편집을 스피디하게 하거든요. 근데 듣는 분들은 출연자들이 왜 이렇게 말 잘해 이래요. 제가 아주 그냥 중간 공백 다 없애거든요. 오늘은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단점이네.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제 약간 요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책도 100권 읽었는데 추천해달라 그러면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데 생각이 많으시네. 그러셔구나. 그게 이제 단점이네요. 네. 저 직원도 지금 혼 좀 내야 되는데 또 삐질래나? 타이밍 놓칠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그게 좀 단점이네요. 네. 그래도 부하 직원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천사 같은 분이라고. 천사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내가 한번 가볼게요. 그 동네니까 한번 지나가면서 가볼게요. 네, 그러시죠. 모르는 체 하시면 나고 악플 달 거야. 막 홈페이지에다가. 가면 커피 한 잔 주시죠. 당연하죠. 예. 우리 장모님이 그 금강 아파트 살았거든요. 바로 뒤잖아요. 네. 야, 너무 세상이 좁다니까. 은행원으로서 나 이거는 너무 힘들다. 고충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으세요? 실직에 대한 압박이 가장 큰 거죠. 그게 제일 크겠다. 네. 그거는 진짜 몇십 년 전에도 느꼈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요즘은 더 심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 IMF 이전에는 그런 게 좀 없었거든요. 널널했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맞아. 인정받고 그랬었는데 IMF 지나면서부터 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겠네. 그러니까 막 인맥 동원해야 되고 막 가족 친구들 피곤하게 해야 되고. 네. 그거는 어디 가나 마찬가지네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가만히 앉아서 막 사인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세상이니까. 맞습니다. 자격증도 막 따야 되고. 이 방송 듣는 분들 은행원 쉬운 거 아니니까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일 고려해 본 적 있어요? 아니면 뭐 은퇴하고 다른 거 뭘 해보려고 하시는 거? 직장 생활이 힘들다기보다는 내가 좋아해서 하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은퇴를 하고 나서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죠. 그게 뭐예요? 주로 강의한다든지. 강의. 네, 강의하고. 코칭하시고? 어떤 코칭이요? 뭐 라이프 코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팀 코칭이 될 수도 있고, 코칭이라는 게 워낙 범위가 넓잖아요. 예. 그래서 만나는 분들에 맞는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코칭 같은 활동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구나. 왜냐면 그 은행 지점장 형님도 직업 상담사 땄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잘하셨다 그랬죠 뭐. 근데 그 따도 특별한 거 없을 건데 할게. 워낙 많이 따니까 그거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파트타임으로 은행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일 같은 거를? 은퇴하신 분들도? 은퇴해서 다시 재취업해서 뭐 길게는 아니지만 짧게 짧게 하는 파트타임으로. 저는 그런 일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나왔는데 다시 가려면 그 모양새가 그렇잖아. 맞습니다. 왜냐면 저도 뭐 회사 다녀보고 했지만 다닐 때야 뭐 선배님 뭐 이렇게 하지. 그럼요. 나가면 끝이야. 맞습니다. 알죠? 실적이나 이런 게 좀 힘든 점인데 보람 있거나 재밌었던 에피소드 없어요? 재밌는 일 많죠. 어떤 거예요? 경제금융교육 강사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강사로 많이 하셨나요? 사내 강사 활동할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경제 교육을 원하는 데가 있어요. 오. 그러면 이제 거기 강사로 이제 나가는 거죠. 가서 이제 은행 업무라든지 금융의 흐름, 화폐의 흐름 같은 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직 은행원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 너무 좋네. 네, 생동감 있고 또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하죠. 초중고생들이. 네, 와. 예. 그리고 본인들이 평소에 은행에 대해서 궁금했던 내용들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코너가 있었어요. 근데 와. 그 할 때 학생들 똘랑똘랑한 눈빛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보람 있었겠네요. 네. 저도 헤드헌터나 팟캐스터로 초등학교는 안 가봤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많이 가봤거든요. 아, 예. 와, 집중 안 하다가 돈 얘기 나올 때 있죠. 그때만 눈이 똘망똘망해져. 뭐 연봉이라든지 어디 뭐 방송 나가면 출연료 얼마죠 이런 거 하면은 애들이 눈이 똘망똘망해지거든요. 근데 우리 뽀빠이님은 은행에서 나왔잖아. 계속 집중하겠네 애들이. 네, 맞아요. 그래도 금고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그러니까 거저 먹는 거는 네, 실제로 돈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질문도 하고. 나는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 고등학교는 좀 난데 중학교 네. 한 3학년 가잖아요. 중2병이라 그러잖아. 네. 선생님이 이제 소개해주고 나가잖아요. 쳐다보지도 않아. 돈 얘기하면 고개 들더라고. 근데 우리 은행에서 부지점장 왔다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어. 네. 애들이 의외로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애들이 이게 사회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돈 막 하니까 어른들도 돈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질문은 뭐예요, 그런 애들이? 금고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것. 그러네. 너무 궁금하다. 네. 그럼 만약에 구미동 지점이다 그러면 금고에 몇 억씩 있어요? 그 비밀이에요, 그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고. 현찰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구나. 왜냐하면 그 기준이라는 게 고객님들이 이제 찾아가는 네. 그 정도 자금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요즘 거의 인터넷 뱅킹으로 네, 송금하고 그렇지. 이런 형식이지 실질적인 현찰이 많이 오가고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딱 평균 때려박았고 구미동 지점이다 그러면 요 정도 있으면 되겠다 하면 예, 그것만 예. 채워놓는 거네. 그렇죠. 근데 오늘따라 막 초우량 VIP가 와갖고 오늘 급한 일 있어갖고 현금 좀 찾아야겠다 그랬는데 돈이 모자라.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가서 현송을 해서 오죠. 아니면 현금 제가 수송차가? 네, 전화하면은 뭐 바로바로 가져오는 루트가 있겠죠. 그렇구나. 네. 은행에서 모자르면 이제 차 한잔 하시죠 이러면서 잽싸게 갖고 오는 거네. 그렇죠. 그런 적도 그런,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죠. 27년 동안 몇 번 봤어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두 번 정도 있을까 말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되네. 예, 예. 그리고 정말 고객님께서 또 돈이 많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럼 미리 사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죠. 혹시 그렇지. 그 정도 가능하냐? 하기야 뭐 몇 억 빼는 네. 사람이 와갖고 뭐 당장 내놔 이러진 않을 테니까. 맞습니다. 다음 주쯤에 올 테니까 준비 좀 해놓으셔. 예, 요런 그런, 거네. 예, 그런 경우는 뭐 예. 있죠. 알겠습니다. 금고가 큰 건 있긴 있잖아요. 예, 대금고가 있죠. 예, 그 금고는 부지점장급까지만 아는 거예요? 비밀번호? 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예, 따로 담당자가 따로 있고 열쇠가 두 개가 있죠. 이게 같이 통문 열게끔? 열쇠, 건문 열쇠. 어. 따로 담당자가 따로 있어요. 멋있네. 네, 따로. 어디 저기 뭐 스파이 영화 보면은 동시에 열자 막 이래가지고 하듯이. 네, 그런 야, 식으로 하고 있죠. 멋있네요. 혼자 갖고 있으면 막 사고 날 일도 있으니까. 네. 한 사람이 열고 속 열쇠는 또 다른 분이 열고. 다른 분이 또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잘 해놨네. 어디 가면 정부 이렇게 해놓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예, 예. 그러면 이제 애들 경제교육할 때는 이제 보람이 있었는데, 와, 이건 진짜 당장 치킨집 차릴 정도로 너무 짜증나는 진상이 있었다 그러면. 최악의 진상, 27년 동안. 진상분들은 사실 많이 있어요. 많죠? 많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나는 분이 있는데 여자분이셨는데요. 네. 이분이 약간 좀 히스테리성이 있는 분이죠. 네, 눈빛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렇게. 무서워요? 예. 그분이 오시면 이제 전 직원들이 다 긴장을 하는 거죠. 투집을 잡으니까 뭐 통장에 숫자 인자가 되잖아요. 네. 그게 뭐 흐리게 됐다. 왜 인쇄가? 이렇게 인쇄가 왜 흐리게 됐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갑자기 내 돈이 없어졌다. 돈 찾아내라.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통장 정리해주면 되잖아. 정리해드렸는데 자기가 찾지 않았던 돈이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설명하고 찾기 위해서 또 직원은 한참 시달려야 되고. 진짜 막 욕하고 그런 건 아닌데 더 무섭네. 요즘도 청원경찰 있어요? 예, 있죠. 그런 사람이 좀 제지하면 안 되나? 제지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분이 아예 폭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 특별히 구실은 사실 없는 거죠. 그렇지. 예,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직원을 이제 괴롭히니까. 청원경찰 괜히 뭐 나가시라 그랬다가 뭐 사람 잡네 막 이러고 막 난리치면 더 안 되니까. 네. 경찰 부르면 안 돼요? 경찰을 불러도 어떻게 특별히 그분이 업무 방해를 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그런 케이스죠. 결론은 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셨던 분이네. 예.
가족들이 힘들겠다. 그러니까 그 홀어머니가 아마 계신 것 아, 같은데 홀어머니랑 예, 살고 근데 어머니한테도 막말하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자기 엄마한테도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통제 통제가, 불능이네. 예, 통제 불능이죠. 아, 그래서 그분이 항상 큰 가방을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네. 여자분이신데 처음에 왜 저렇게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 나중에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네. 예, 물어보니까 그 누구도 믿지를 못해가지고 네.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집에 두지 않고 모든 걸 가방 안에 넣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이사 갈 때 귀중품은 007 네. 가방에다 넣고 가세요 이런 거를 그런 개념인데 자기 네. 모든 중요한 거를 가방에 메고 다니는 거네.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아, 중요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할 때 오. 중요한 것들은 모든 걸 그 가방에 다 넣고 다니는 그런 여자분이셨는데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오시는데 올 때마다 직원들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예. 서로 눈 안 마주치려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예. 번호표 뽑아갖고 당첨되는 사람은 황당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업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항상 그런 얘기들로 누구야 오늘 고생했다. 네. 네가 오늘 번호표를 잘못 뽑은 것 같다. 막 이러는 거네. 그렇죠. 진짜 진상분이네요. 예. 제가 이제 프리즌 브레이크를 요새 영어 공부 때문에 다시 보고 있는데 은행 강도가 나오거든요. 은행에 막 그런 날치기나 이런 거 온 적 없어요? 27년 동안? 그런 분은 없었어요. 제가. 다행이네. 예. 며칠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 은행 예, 그 흔히 있죠. 돈 채워넣는 직원이 몇 억 갖고 튀었잖아. 또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막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경우는 아 못 운이 봤습니다. 좋으시다. 예, 아 27년 동안 한 명도 못 봤어요 사고를. 그런 사고는 없었어요. 도둑이야 이런 것도 없고. 예, 없었죠. 거기 보면은 왜 고액 찾을 때 보호 요청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 있으면 진짜 타는 데까지 가줘요? 그럼요. 그죠? 예. 가다가 날치기 당하면 황당하겠다. 보호해준답시고 가는데 오토바이가 갖고 튄 거야. 예. 와 황당하겠네. 근데 다행히 없었네요. 예, 없었습니다. 아 운이 좋으신 것 같아. 우리 뽀빠이님이. 네. 그 여자분이 듣기만 해도 좀 소름이 끼치는데 그런 분 있으면 좀 대처하는 방법이나 스트레스 해소법 있어요? 뭐 나름대로 터득을 한 건데요. 그분이 저하고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거부감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머릿속에는 5살짜리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천한 눈으로 쳐다보게 되면 그런 이상한 행동들도 다 이해가 좀 되는 게 있다 보니 지금 저는 그런 아무리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좀 극단적인 판단을 좀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분이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네. 어린아이가 투정 부린다 하고 생각하시는 네, 거네요. 네, 네, 네. 예. 마인드 괜찮으시네요. 화내고 싸울 수도 없잖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수입은 얼마나 되세요? 공개 하기는 좀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저는 알고 있으니까 네. 큰 거 한 장은 넘는 걸로. 제가 방송에 연봉 전문가로 나간 적 있거든요. 공부하고 나갔는데 4대 보험 빼고 연봉 1억이 665만 원이거든요. 월천이면 얼마일 것 같아요? 뽀빠이님. 월천 딱 통장에 들어오려면. 4대 보험 막 세금 다 떼고. 그럼 1억 2천? 1억 6,700이라니까. 그러겠네요. 그때 김세롬 씨가 그러더라고요.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통장에 665만 원 찍힌다니까 적다 그래가지고 악플이 많이 달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월천 찍히려면 1억 6,700 받아야 돼, 연봉. 그러겠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겠네, 맞죠. 그죠? 1억 넘으려면 은행 뭐 부지점장급이나 이사급 정도 가야 되잖아요. 외국계는 뭐 부장 상급 정도 돼야 되니까. 그래도 뭐 주변에 있는 분들보다는 적은 건 아니잖아. 그럼요. 그러니까요. 적은 건 아니죠. 저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거 답변을 쓰려고 보다가 작년 걸 보니까 좀 그러니까요. 나왔더라고요. 예. 제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본인의 삶을 돌아본다 그러잖아. 질문 한 3, 40까지 해보는 경우가 없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도움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마지막에 녹음 후기 및 소감 물어보는데 항상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맞습니다. 질문이 좋다는 얘기네요. 오, 맞아요. 네. 이게 또 5년 동안 쌓인 거잖아요, 이 질문이. 계속 바뀌었으니까 좋아졌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충분히 받고 계신 거고, 또 혜택이 많잖아. 막 학자금 나오고, 네. 막 건강 검진 다 해주고, 막 이런 혜택은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걸로도 치면 뭐 중소기업보다는 혜택이 엄청 많은 거죠. 예. 개인 사업하는 사람 봐봐. 자기가 다 해야 되지. 그러니까요. 특히 뭐 대학교 학자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액 다 지원 너무 좋죠. 예. 근데 막 은행 부지점장에다가 학자금 막 공짜로 다 나오는데 막 공부 못하면 너무 우울하겠다. 써먹을 데도 없잖아. 그거 어떻게 그러면. 그런 사람 있을까요? 설마? 아들이 대학을 안 가는 거야.
못 갈 수도 있고. 못 가는 경우는 없겠죠. 전문대로도 다 가겠죠. 그죠. 예. 우리 장사의 신이 좋은 질문을 줘가지고 고정 질문에 넣은 건데 가장 큰 지출은 어떤 거세요? 주로 여행 아, 정말로? 경비하고 어. 자기 개발비하고 주로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애들이 다 컸으니까 그렇죠. 예, 사교육비 장난 아닌데. 예, 애들 어릴 학원비. 때는 주로 사교육비였겠죠. 그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개인에 대한 여행 경비, 와. 자기 개발비 뭐 이런 쪽이죠. 아, 너무 좋다. 누가 그러더라고. 애들이 책가방 내려놓을 때부터 좀 여유가 생긴다 그러더라고. 학교 다닐 땐 돈 많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자기 개발비나 여행 경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거고. 그럼 재테크 관련해서 좀 팁을 주신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최고의 재테크는 뭐 자기 개발이라고 그런 어,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저도 거기 동의를 합니다. 재테크 하기 전에 먼저 목적을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여행을 가기 위한 여행 자금, 노후 준비 자금, 결혼 자금. 그러면 그 자금에 맞게끔 자금 설계도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뭐 노후 자금 같은 경우는 장기간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이나 펀드 상품도 네. 일부 편입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예를 들면 단기 자금, 뭐 여행 자금을 내가 마련하기 위해서 펀드를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안전한 뭐 적금이나 예금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것처럼 재테크에 앞서서 어떤 자금을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하느냐가 먼저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중요하네요. 네. 그게 중요하겠네. 목표 설정. 그러니까요. 예. 목표 설정이 중요한 거고 앞으로 뽀빠이님처럼 뭐 은행원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만약에 따님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취준생들이 나 은행 좀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 은행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멋진 직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자면 고객님의 노후 자금이라든지 재테크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면을 다루고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업무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고객님의 재테크에 도움을 주고 그분의 인생 설계까지 도와줄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너무나 보람 있는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업무를 하면서 아무리 뭐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하지만 고객님의 재테크를 해주고 노후 자금 준비에 도움을 주고 인생 설계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은행만큼 또 좋은 직업도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안정적이기도 하고 추천을 해주신 거고 그러면 우리 뽀빠이님이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으세요? 은퇴 후에는 사람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제 가슴 뛰는 일을 제가 하고 싶은 오, 예. 뭐예요 그게? 강의하는 거죠. 아, 강의하는 예. 거. 남 앞에서 무대에 서서 강의할 때는 제가 막 피가 끓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무를 좀 해보고 싶어요. 주제는 이제 목표 관리나 재테크 관리나 재테크에 대한 강의 뭐 이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동기부여 강사로서 좀 활동하고 싶어요. 아, 동기부여 강사. 네네. 괜찮네요. 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다. 예.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코칭 공부도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코칭 공부라는 게 사람에 대한 기본이 되는 그런 공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제 방송에 구성애 선생님도 나왔었거든요. 성교육 강사. 그분은 타고났잖아, 말빨이. 그렇죠. 그런 분이야 그냥 타고나는 거고 네. 코칭 교육을 받으면 강사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겠네요. 많이 되죠. 오. 예. 이게 또 말빨로 커버 안 되는 게 있거든. 충분히 예, 그렇죠. 그죠? 예. 와, 잘 되실 것 같아요. 명강사 되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제 꿈이 명강사입니다. 그러게요. 예. 저도 소개해 주세요. 명헤드헌터 있다고. 저 알겠습니다. 명강사 찾으면 제가 우리 뽀빠이님 찾으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강사가 되는 게 이제 목표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까지 왔는데 뽀빠이님에게 뭐뭐라는데 이게 애드립으로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뽀빠이님에게 책이란? 제 삶이다. 멋지네요. 와, 그 책값도 만만치 않겠네요. 자주 보시면. 그에 대한 투자는 아깝지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자기 개발비랑 여행 경비가 이제 네. 주요 지출 비용이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오, 네. 멋지시네요. 건설적으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딴 데 막 쓰시는 거 아니에요? 주식하고 막 비트코인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책 좀 많이 읽을게요. 너무 감사드리고, 뽀빠이님이 평상시에 궁금한 직업 있어요? 아니면 뭐, 섭외 가능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요 얘기는 한번, 방송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직업. 관심이 많으니까 강사. 강사? 네, 어떤 강사분들. 강사예요? 강사는 많이 나왔는데, 성교육 강사 나왔고, 구성현 선생님, 네. 기업 강사 나왔고, 대학 진학 코칭 강사 나왔고, 경영 컨설팅 하는 강사 나왔고, 직업 교육하는 강사 나왔고, 심리 상담사도 나왔고, 최면 심리 상담사도 나왔거든요. 그래요. 놀이치료사도 나왔고. 그럼 많이 나왔네, 그런데 거의 생각해보니까. 다 나왔네요. 그죠? 네. 동기부여 강사만 나오면 되네, 우리 뽀빠이님이
그때 나오세요. 그래야 돼요. 동기부여 강사로. 그럼 되잖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강사분들이 궁금한 거고, 다음에는 종로구청장님이 나오십니다. 구청장님은 좀 고위공무원인가요? 그렇죠. 높은 거죠? 네네. 종로면 또 크잖아. 네. 거기 지금 문화관광국장님이 제가 종로구 전기수 프로그램 했었거든요. 종로구 가서. 그래요? 종로에 있는 기업을 제가 강의를 했어요. 종로 구민 대상으로 40명. 2년이 돼가지고 그분 성함이 김영종인가? 건축사 출신 민선 5, 6, 7기 지금 3선째 하시는 분인데 맞아요. 저도 얼굴은 기억나는 것 같아요. 대본하고 제 소개 양식 달라 그래갖고 보내드렸거든요. 오케이 하면 약속 잡고 녹음할 거니까. 종로구청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 있는 헤드헌터 윤재용의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에 가입하시고 녹음 예정 글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빠짐없이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은 바로 열심히원으로 등업해 드리겠습니다. 난잡한 이야기에서 정식 광고주를 모십니다. 방송에 광고를 하실 분들은 공식 이메일 주소나 공식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후원 계좌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 순위는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로 정해집니다. 구독 신청은 꼭 해주시고요. 매일 해주시면 좋지만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는 꼭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있는 난잡한 이야기 공식 카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듣고 나도 뽀빠이님처럼 방송에 출연이나 방청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공식 이메일 주소 난잡스토리@gmail.com이나 카카오톡 난잡스토리로 신청 바랍니다. 출연 신청하실 때는 간단한 본인 소개, 직업 설명, 핸드폰 번호 등과 방송에서 사용할 닉네임, 그리고 녹음 가능한 주말 날짜를 알려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잡, 하고 싶은 잡에 대한 모든 이야기,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홍보, 광고 등 잡에 관한 모든 사연이나 직접 방송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식 메일 계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신청 및 문의 이메일 주소는 난잡스토리@gmail.com입니다. 난잡한 이야기 공식 네이버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구글 플러스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 난잡한 이야기 안내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쉬는 날 등산도 못 가시고 시간 내서 나와주신 오늘의 주인공 뽀빠이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진짜 구미동 갈 때 한번 들릴게요. 네. 나도 뭐 가방 하나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인쇄가 왜 이렇게 흐려요? 막 이러면서. 농담이고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녹음 후기 및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나오게 돼서 너무 보람있고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돌아보는 정말 멋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저에 대한 삶, 저의 직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그런 새로운 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어요, 저도. 네. 저보다 이제 연장자시니까 형님을 모시고 편하게 녹음을 했는데 편집 잘 해볼게요. 앞으로 우리 뽀빠이님 은행 끝까지 오래 다니시고 네.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강사 되셨으면 좋겠어요.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용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